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비호감이 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 처음에는 참 잘 지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만나는 사람이 없고 그게 고민이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죠. 근데 본인이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겠죠? 의외로 맞습니다. 참 인간관계는 내 맘 같지 않다.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지내고 싶은 타인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에 혹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처음에는 호감을 가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호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 첫 번째, 듣기보다 말하기의 비중이 높다. 이 부분이에요.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기 얘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기는 해요. 많죠, 사실. 그런 유형들이. 근데 이게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대도 대화가 참 잘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나볼수록 말이 많아요. 자기 얘기가 끝이 없어요. 어쩌다 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끝까지 듣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는 눈치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이 들수록, 특히 회사에서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가지고 가야 될 원칙이 뭔가 하면 말을 줄이자. 이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하고 말하더라도 상대가 100 중에 60 말하고 나는 40 이렇게 말한다. 이 비중을 지키면 그 대화는 대부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대가 말하고 있으면 이제 막 건성건성 듣다가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중간에 자기 이야기를 자꾸 막 넘어가요. 한없이 자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호감을 보였던 사람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한테 호감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지겠죠. 6대4 원칙을 지키자고 작정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자연히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하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뭘 질문할까요? 요령을 알려드리면요.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된 후배의 경우 애기 물어봐주면 제일 신나겠죠. 많이 컸어? 이젠 막 뛰어다니겠다. 막 이러면서. 부모님이 편찮으신 동료한테는 부모님 안부부터 물어야 되는 거죠. 한참 운동을 시작한 동료한테는 그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화를 잘해 나가는 요령이고 상대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처음엔 좋았는데 자꾸 비호감 되는 경우는요. 자꾸 선을 넘는 경우가 그래요. 처음에는 스스럼 없이 가까워지는 태도가 참 호감을 느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죠. 상대가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하거나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선을 침범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어때요? 뒤로 확 이제 내가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를 이직했는데 거기서 이제 동문을 만난 거예요. 대학 선배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 빨리 친해졌죠? 문제는 빨리 친해지고 난 이후에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당황스러운 농담을 막 스스럼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선배한테 이제 예전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 갈등이 심했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푸념하듯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유머 소재로 쓰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 과장 조심해야 돼. 김 과장은 윗사람한테도 수틀리면 그냥 확 들이받아 버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이야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 왜 해요? 나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라고 이제 그 선배한테 따지니까 에이, 어느 정도 성질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나쁠 게 뭐야? 사람 소심하기는. 이러면서 마치 내가 또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모는 거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이런 성향의 사람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을 자주 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습관, 이런 습관 가진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죠.
오래된 이제 연인하고 헤어진 김대리한테 누가 김대리한테 좀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줘라. 시련의 아픔은 새로운 사랑으로 치유되는 법이지. 안 그래? 으하하하. 뭐 이렇게. 이래가면서 남의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고 선을 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에 이제 성격 좋아 보였더라도 결국 주변에 이제 사람들 나만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일에 계산적인 사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호감을 느꼈더라도 나중에 이제 비호감이 될 수밖에 없죠. 처음에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들은 다 눈치채게 되죠. 한마디로 이제 계산적인 사람은요, 뭘 베풀면서 막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난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작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점심 살게 이러면서 선배가 밥을 샀어요. 그런데 김대리는 이제 점심값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점심을 이제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막 샐러드랑 계란 뭐 이런 거. 처음에는 이제 전 선배님 도시락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에이 오늘은 그냥 같이 가서 먹자. 내가 살게. 이래서 또 거절하는 것도 뭐 해서 이제 같이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나 또 도시락 싸왔는데. 근데 얻어먹고 나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선배님 오늘은 제가 살게요 이러고 밥을 샀어요. 근데 그 선배가 너무 당연하게 그럼 왜 느낌이 오잖아요. 막, 네가 사는 게 당연하지 거의 그런 분위기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선배는 한 번 자기가 사면 한 번은 당연히 내가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려가 아닌 그냥 점심 밥 동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관계는 당연히 오래 못 가죠.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또 다른 예, 거래처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김대리가 빠졌어요. 김 과장이 막 그걸 보고 있다가 두 팔 걷어붙이고 막 도와줘서 해결했어요. 김대리 입장에서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눈물나게. 문제는 여기서 오래 갈 사람, 오래 못 갈 사람으로 이제 나뉩니다. 오래 갈 사람은요, 자기가 잘해준 거를 그냥 무심하게 잊어요. 그리고 평소랑 똑같이 돼야죠. 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건 상대한테도 느껴집니다. 근데 오래 못 갈 사람은요, 뭔가 해주고 딱 티가 나는 거예요. 김대리는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진짜 막 뼈에 아로 새길 지경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김 과장이 김대리한테 너무 당당하게 막 이것저것 부탁하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예요.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읽는 순간부터 고마웠던 거는 어떻게 돼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뭔가 베풀었다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본전 생각을 하거나 계산하기 이제 시작을 이제 막 하잖아요. 내가 준 거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베푸느라 노력했던 것도 다 허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질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비호감 됩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숨기기가 어려워요. 티가 나요. 그죠?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가리지 않아요. 가족까지도 가리지 않아요.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기 아주 충분합니다. 결국 질투라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하느냐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가까워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성격도 좋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내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주 볼 수 있는 사례죠. 팀장이 김 과장하고 친해요. 근데 부장이 와서 김 과장의 기획서를 막 칭찬했어요. 사장님한테도 직접 브리핑하라고. 이때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후배 직원의 성장이나 어떤 게 막 그야말로 빛남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줄 선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됐을 때 위로해주는 것보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거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작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잘해주는 이제 선배, 후배라고 할지라도 나의 잘됨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질투한다는 것을 느낄 때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했는데, 내가 팀장하고 친했는데, 나 김과장이고 나 팀장한테 친했는데 부장이 와서 나를 칭찬하니까 그때부터 팀장이 막 얼굴색이 변하고 막 표정이 경직되고, 그 다음부터 나에 대해서 뭔가 그 전만큼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걸 느낀다. 이제 질투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한 번이면 괜찮아요. 두 번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반복된다. 사실 관계 속성이 사실 하루아침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작게 이제 계속 실망하는 거죠. 조금씩 실망해서 조금씩 멀어지다가 아예 이렇게 확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4가지에 대해서 나를 한번 대입시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기술이라는 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 4가지에 관심을 가지는 노력, 이 작은 노력이 나를 점점 더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유승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